자,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서 예비 학자들 있지 않나요? 뭐 대학원생도 있고, 뭐 지금 대학원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뭐 학위 받고 뭐 강의하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논문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지난번에 그 심사 결과 듣고서 투덜투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잠을 푹 자고 여사에서 한 5일, 6일이죠. 5, 6일에 걸쳐서 논문을 고치고 수정한 논문을 이제 다 올렸는데요. 일단 이번 호에 실른다. 라는 이제 내용의 심사평을 받게 되면은 교정을 봐가지고 이제 올리게 되는데요. 그것만 논문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수정 지적한 사항을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반영했다, 고쳤다라는 내용을 서류로 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거 이제 파일인데요. 파일로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올리겠지만 개별적으로 다 입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제 심사위원 3명이면 3명이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파일을 하나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데 우선은 그 결과서를 보고요. 심사 결과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 중에서 사실관계 부분 있잖아요. 오탈자라든지 뭐 연도 같은 거 착각했다라든지 뭐 인용 같은 거 하면서 그 틀렸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바로 고칩니다. 또 그거 나중에 고쳐야지 하다가 까먹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일단 바로 다 고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이런 부분에서 논지가 안 맞는다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소제목들이 목차죠. 소제목들이 뭐 논문의 내용을 반영을 못한다라든가 결론 부분이 뭐 앞에 본문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서론에서 제시된 문제와 본문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분 의견을 다 읽어보고 종합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 논문을 고치게 되는데 그 공이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줄거리 요약이 너무 장황하다인데요. 그 표현도 맞지 않는 거예요. 줄거리가 제대로 요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요. 그 심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을 참고 삼아서 결과적으로 내 논문을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 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 거지, 그걸로 땡긴 거지,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논문을 잘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 논문을 들여다보면서 든 생각은, 그러니까 또 매번 차이가 있는데 조금 처음에 꼼꼼하게 썼으면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간단히 말해서 이번에는 해야 됐던 거예요. 즉 논문을 이제 완성했다 생각이 들면 조금 쉬어야 되거든요. 한 2, 3일, 뭐 길게는 한 3, 4일 쉴 수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쉬면 아주 좋은데 보통 이제 그러긴 쉽지 않고 좀 쉬면은 내 논문으로부터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다시 논문을 보면 그전에는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되고 버리기에는 좀 정보량이 너무 많다. 논지에는 조금 어긋나지만 버리기엔 정보량이 많다. 이런 것들은 각주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목과 내용에 뭐 부합하는 그런 측면들도 시간이 지나서 내 글을 조금 더 객관화해 보면 객관화 요즘 네티즌들도 되게 많이 쓰는데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내 논문을 객관화해 보면 그런 개념화 그러니까 제목이 개념화 시키는 작업이니까요. 그런 것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소한 오탈자도 물론 잘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논문처럼 뭐 개인사가 있긴 한데요. 그건 뭐 나의 핑계인 거고요. 바쁘게 막 쓰다 보면은 그거를 못한 거예요. 그 한 며칠 쉬다가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작업을 해서 보냈으면 논문의 분량도 훨씬 더 압축적이고 그러면 심사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가 편합니까? 고치는 제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결과서를 봤을 때 당연히 수정호 재심 이런 게 하나 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수정호 게재, 수정호 게재, 수정호 재심인데 3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거는 논문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받았을 때 뭐 게재가 수정호 게재, 수정호 게재 이러면 또 괜찮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게재가 수정호 게재, 뭐 수정호 재심이 있어요. 게재가하고 수정호 재심이 같이 나왔다는 건 뭔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내 논문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 좋은 점이 누군가한테는 반대로 되게 안 좋은 점이었구나 이런 거라서 반드시 내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극과 극의 심사위원들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3분이 공이다 밑으로 점수를 깔았다는 거는 99%내 논문의 문제일 수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옛날에 어떤 선배가 말을 했듯이
이제 그때는 제가 아주 젊은 박사였는데요. 30살짜리 진짜 젊은 박사였는데 "아니 오빠 뭐 심사 결과서를 받아 보니까 이런 거 하찮은 것도 틀리는 사람이 이런 거 하찮은 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들었을 때요. 그 사람이 틀리게 지적한 게 명백한 거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무시하면 되고요. 그 사람 틀린 것까지 내가 봐줄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 근데 그런 사람이 내 논문에 대해서 이런 걸 지적을 했더라 했을 때는 그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오빠가 그러니까 선배가 해준 말이 "너가 조금만 완벽하게 썼더라면 너는 그 소리 안 들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초점을 내 논문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글쓰기 방식이 이 경우에는 논문인데 보다 더 엄정하게 접근을 했으면은 그런 소리조차 듣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사소한 것도 잘 모르시는 혹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 논문에 도움이 되는 지적은 또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귀담아 듣고 갖고 와서 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면 된다. 그래서 인제 오래 끌었습니다. 이 인제 모욕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논문을 끝내고 이것과 인제 나란히 사실상 같은 시기에 쓴 건데 이 죽음의 인제 집의 기록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죽음의 집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 제가 레퍼런스를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연구서를 쭉 이렇게 찾아 가지고 인제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누구는 이걸 먼저 쓰고 누구는 인제 모욕받은 사람들을 먼저 쓰고 반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학자들마다 선호도가 달라 가지고 다큐멘터리, 르포문학 이거를 더 높이 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래도 인제 그 로맨스가 골조이고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욕받은 사람들을 또 더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쓰고 인제 그것까지 또 비교를 하면 참 재미있는데요. 그래 가면서 인제 요약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레퍼런스 정리는 다 돼 있는데 작품을 읽지 않았다. 제가 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하고 인제 같이 네. 읽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독서의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을 또 갖다 꽂았네요. 아까 제가 그 논문 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루키는 가볍고 도스토옙스키는 무겁다. 하루키는 쉽고 도스토옙스키는 어렵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 네. 도스토옙스키에도 과거에는 하루키 같은 작가 쟤는 너무 가벼워. 쟤는 소설이 너무 환상적이야. 쟤는 정치적으로 작가이기 이전에 정치적으로 엉망이야. 완전 보수 꼴통이거든. 이런 소리 들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하루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하루키는 불멸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독자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고 그가 신작을 낼 때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제 그런 경우 일반적이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하루키는 조만간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우리가 하루키 소설은 쉽이 보고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어렵게 보고 이제 그거는 시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죠. 가까운 작가인 거죠. 우리 공유하는 코드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고전은 아무래도 지금 현대 소설을 읽을 때보다는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 거는 맞습니다. 배경 지식도 조금 필요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도 독서를 지금 내가 하는 그 목적이 중요한데 하루키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하루키니까. 읽다가 재미가 없으면 안 읽을 수도 있고요. 재미는 있지만은 자야 되고 내일 수업 있고 이러면 또 애가 아프거나 이러면 책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안 읽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딴 거 읽는다고. 하루키보다 더 재밌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저한테 뭡니까? 특히나 지금 이 작품은 밥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읽고서 지금 제가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하루키의 경우에도 만약에 노르웨이 숲 어떤 분이 놀숲이라고 달아놨던데 저는 저 책 읽는 그 대여점 아니고 그 요즘 뭐라 그러죠? 북카페 놀숲 말하는 줄 알았는데요. 잠시 한 몇 초 만에 알아들었어요. 놀숲. 이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읽고 평론을 써야 되는 자리에 있다면 평론가라든가 아니면은 하루키가 좋아서 어떤 지면이 주어졌을 때 하루키에 대한 글을 제가 구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예컨대.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읽어야죠. 정신 차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막 딴 생각 들 때도
이건 안 돼. 그러고서 이제 꼼꼼하게 읽고 당연히 뭡니까? 그 인물이며 뭐 사건이며 줄거리며 정리를 해야 되고 레퍼런스를 찾아봐야죠. 도스옙스키 같으면 이제 옛날 작가고 고전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엄청 많죠. 그죠? 하루키 정도 돼도 이른바 레퍼런스가 되게 많아요. 이때 이제 레퍼런스는 신문 기사라든가 그리고 뭐 요즘 블로그나 브런치 그런데 이제 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노르웨이 숲도 결코 레퍼런스가 적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작가의 작품 세계 안에서 이 작품들이 가지는 의미를 찾는다 하면 뭐 도스옙스키 지금 제가 공부 계속 하고 있지만 하루키 같은 경우에도 작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레퍼런스부터 되게 많이 섭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갖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는 이거는 가벼워, 이거는 무거워, 혹은 뭐 얘는 잘 썼어, 얘는 못 썼어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독서 방식에서 제일 핵심인데요. 죽음의 집의 기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수업 준비로 하는 거라면 더 안 읽어도 지금까지 읽고 노트 정리하는 걸로도 충분하겠지만 학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은 보다 더 이제 엄정한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진도를 확 뺄 수도 있는데 또한 안 빼는 이유는 진도를 빼면 뭐예요?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쓰기 싫으니까 네, 뭐 한 30쪽, 40쪽 이렇게 읽고 땡 하는 거죠.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할 거예요? 팽팽 놀 거예요? 또 그거는 또 제가 또 조금 예, 저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또 그건 좀 허용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이른바 병렬 독서라고 하죠. 이제 그 요즘 쓰는 표현으로 그것도 좋아해가지고 이걸 아예 그냥 안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나 자신을 이렇게 좀 싫어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방식을 더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음에 이제 과제는 롤리타인데요. 롤리타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롤리타는 텍스트 정리는 어느 정도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해서 그 문학동네 버전으로 롤리타를 다시 읽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롤리타에 대해서 글을 많이 썼거든요. 거의 그냥 논문 초고에 해당하는 식의 이제 글을 조금 편한 문체로 이제 썼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도스옙스키도 대표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만 뭐 사실 이것도 굳이 읽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이제 조금 시들시들하죠. 뭐 미성년 이런 것도 그렇고 네토치카 네즈바노바 그다음에 뭐 초기작 여주인 이런 거 뭐 예. 여주인은 제가 좀 어그로죠. 어그로를 끌려고 호프만도 같이 엮어봤는데 그러나 저러나 네. 그에 비해서 이제 롤리타는 꽤 호응이 좋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돈도 많이 주고 네. 여러분도 많이 읽어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많이 썼어요. 그래서 논문이 될 초고는 오히려 있는데 레퍼런스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여름부터 올 여름이네요. 레퍼런스를 조금씩 이제 읽고 있습니다. 논문도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툼한 평전이 많거든요. 나보코프는 평전 수준의 이런 연구서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이 두께의 논문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나보코프는 크게 러시아어 소설이랑 영어 소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할 때도 이건 브라이언 보이드라는 사람의 이제 책인데 아메리칸 이어즈에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쓴 소설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소설을 주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시절에 쓴 것들 근데 러시아 시절이 러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유럽 가서 같이 한 거 러시아어로 쓴 소설들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제가 영어 부분을 보여드려서 그런데 요것은 러시아어 번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읽기가 편하고요. 읽기가 편한 거는 집에서 읽고요. 집중을 조금 덜 해도 되니까 영어는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어는 진짜 각 잡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옛날로 치면 독서실이죠. 스터디 카페 혹은 이제 시끌시끌한 지금 그 뭐예요 커피숍 그런 데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 아니면 다른 걸 못하는 그런 곳에 도서관 학교 도서관 이런 데 앉아가지고 영어는 그런 데서 읽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러시아어라 집에서 읽으려고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롤리타는 연구서 자료가 무척 많더라고요. 당연한데 모으고 있기도 하고 모으면서 이제 지금 조금씩 뭐예요 부시고 있기도 한데요. 즉 읽고 있기도 한데요.
이건 이제 우리말 롤리타 연구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유기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롤리타 바로 읽기, 롤리타 바로 읽기 부제가 있어요. 예술 작품과 문화 코드. 이 저자가 중요한데 권철근 지음 해서 권철근이 썼습니다. 이거 이제 논문을 모은 건데 조금 더 유기적으로 구성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목차만 봐도 듭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 저자 권철근은 은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외대를 나오셔가지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대에 재직을 하셨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그 시점부터 쭉 계셨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죠. 예, 선생님이고요. 뭐 저의 지도 교수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정이 많이 들었고, 예, 그렇고 이제 학적으로 뭐 그가 어떠했느냐 이런 것과는 다소간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정이 들었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 롤리타에 대해서 이런 책을 써주셔서 이것도 이제 참고를 하려고 꺼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따가 외대로 가셨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편으로는 이제 지나가 버린 저의 학창 시절, 학부 시절하고 대학원 시절, 그리고 그때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을 지금 되짚어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게 정쟁이었는데, 네, 정쟁에 의해서 결국 떠나셨던 건데요. 뭐 어릴 때는 그런 게 보이진 혹은 안 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레퍼런스들을 읽는데 이 레퍼런스를 읽는 작업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소설을 정독해야 되는 것과 소설을 좀 대충대충 가볍게 읽어도 되는 것과 이 레퍼런스를 읽는 것과 이것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죠? 다 다른 만큼이나 어려움도 기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특히나 공부를 하는 기쁨을 되게 많이 주고요. 네. 특히 영어 자료 읽을 때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워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더 브레인에 나오는 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 팔을 만약에 붙여 놓으면 저의 뇌가 무척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그 레퍼런스 학술서를 읽는 거에 엄청난 장점은 뭐냐면요. 대충 읽어도 돼요. 대충 읽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뽑아도 돼요. 물론 이제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논문은 내가 이러저러한 자료를 받고 전반적인 연구 경향은 이런 거였다. 그다음에 이게 논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저서가 안 든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게 옳다.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사실로 말하자면 레퍼런스를 읽는 일은 좀 지루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소설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달리 말하면은 소설을 꼼꼼하게 놀숲도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 길고 이거 소설 쉽다고 무시하지 하면 안 돼요. 줄거리 요약 틀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나오키가 자살을 초반에 했다고 쓴 사람도 있고 나오키 친구였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소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 명 이상의 어떤 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깊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편이면은 아주 기법적으로 그런 거에 치중하지 않은 단편도 있겠지만 장편이라면 특히나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인생에 깊이 우리가 관여하면서 그 인생을 어느 기간 정도 이렇게 쭉 추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청춘의 소설이니까 그것만 이제 바라보는 거지만은 대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죠, 사실. 그 특히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런 대하 소설, 뭐 토지라든지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것도 거의 대하 소설급이죠.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이런 거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세계이면서 쭉 엮어 놓으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역사 진짜 히스토리인 거죠. 그거를 쭉 따라가는 거고요. 영화도 시리즈로 나오는 무슨 뭐 스타워즈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몰아서 그 고전적인 트릴로지 3부작을 다 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지? 아나킨 스카이워커 그 가문의 어떤 흐름을 쭉 보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엮어볼 수 있고 또 이제 프리퀄을 만들고 시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다도 너무 귀엽고 요다 얘기도 더 이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사방팔방으로 가지를 치면서 엮어가는 게 이제 그 이야기를 엮어가는 게 소설의 진면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되게 고전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하루키도 읽으면서 의외로 되게 고전적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 뭐 고전하면은 또 도스토옙스키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네, 착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네,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를 했듯이 남 욕하는 시간에 예, 그냥 이제 내 일을 하고 남 욕할 것도 없고요. 네, 내 논문을 더 착실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시간 안배를 잘하고 네. 딴짓을 최대한 하지 말고 같은 얘기 시간 안배를 잘하고 또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하고요. 그리고 책 읽을 때 딴 생각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책 읽을 때 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그것도 조금 좋지가 않은데 뭐 집중력과 지구력이 약해지는 것도 약간 노화의 한 측면인 것 같고 요것은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를 물꽂이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는 엄마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애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있고 저는 몬스테라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물꽂이가 많거든요. 뭔 말이냐면 화분으로 옮겼는데 비리비리 되고 못 살면은 다시 뽑아가지고 물꽂이를 시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핏 보면은 굉장히 몬스테라를 잘 키우는 것 같지만 실은 뭡니까? 몬스테라를 못 키워가지고 물꽂이 몬스테라가 되게 많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몬스테라 열대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찢어지고 그렇네요.